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월드 시간입니다. 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지난 20일 막을 내린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렸던 세계에서 가장 트렌디한 축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2016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한국에서는 북미 최대의 음악 축제로 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은 음악과 영화 그리고 최신 ICT 기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입니다. 1987년부터 시작했으니 횟수로 한 30년이 된 셈인데요. 여기서 ICT 부분은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인터랙티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멀티미디어라고 불렸던 파트였는데요. 1990년대 말 이 컴퓨터 붐이 크게 일어나면서 인터랙티브 파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음악, 영화와 함께 열리는 ICT 행사답게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인터랙티브는 좀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굉장한 특징인데요. 특히 영화와 음악이 ICT 기술과 어떻게 융합되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는 중심에 서 있는 행사가 바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번 행사에서 인상적인 장면은 뭐를 꼽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재미있는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번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2016에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까지 다녀갔는데요. 이들 가운데 누가 가장 많은 인기를 얻었을까요? 글쎄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인기 스타는 바로 이 고양이였다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그럼피캣으로 불리는 고양이인데요. 특유의 뚱한 표정 때문에 해외에서 만들어진 짤방이나 아니면 유행하는 웃긴 사진에 거의 합성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은 인기 스타 고양이입니다. 지금 이 고양인가요? 화면에 나가는? 지금 저기 가운데 있는 고양인데요. 뚱해 보이네요. 예. 이번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서도 이 고양이와 함께 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되었는데요. 관람객들이 1시간 넘게 줄을 서면서 이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네요. 예. 또 오바마 대통령은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 참석한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생각, 새로운 접근법을 여러분들이 만들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참석자들을 위한 일종의 격려죠. 하지만 이 자리에서 최근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FBI 대 애플의 이 아이폰 잠금 해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덕분에 이번 사우스 바이 최대 이슈가 되어버렸죠. 또 심각한 문제도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 이 사이버 폭력, 온라인 괴롭힘에 대해 이야기하는 행사가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네. 행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협박으로 행사가 취소되었다가 좀 메인 행사장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좀 조용하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행사 패널 중 한 명인 여성 게임 개발자 브리아나 우 같은 경우는 이날 자신이 200번 이상의 살해 협박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에서도 이 온라인 괴롭힘 문제는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만큼 이런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서 해마다 이제 최신 이슈를 한 자리에서 접할 수 있었는데 올해 이제 새로운 트렌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가상현실과 로봇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상현실 기기가 여러 스타트업에서도 출시가 되었는데요. 행사장 어디를 가도 이 VR 헤드셋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게토레이나 질레트 같은 유명 브랜드에서도 이 가상현실 콘텐츠를 많이 활용했는데요. 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벤트는 맥도날드가 제공하는 가상현실이었습니다. 이 관객이 HTC의 바이브 글래스를 쓰면 거대한 해피밀 세트 안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해피밀 세트 안을 걸어 다닐 수도 있고요. 페인트나 레이저 또는 풍선 등을 이용해서 색칠하면서 놀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참가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재밌었다라고 말을 하네요. 또 지난 CES 2016에서 첫 선을 보인 뷰즈 VR 카메라도 행사장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손에 들고 다니며 VR 영상을 찍을 수가 있고요.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인데요. 둥글둥글한 사각형 모양을 가진 제품입니다. 8개의 렌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긴 그런 모양새인데요. 덕분에 4K 화질의 가상현실 영상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풀돔이라는 이 가상현실 위한 대형 스크린도 선을 보였습니다. 기존의 가상현실 기기들이 뭔가를 써야 하는 형태였다면 이 제품은 시야를 가릴 만큼 큰 돔 형태, 그러니까 우산 형태의 스크린을 눈앞에 설치를 해서 가상현실 영상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인데요. 굳이 뭔가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편안하게 가상현실 콘텐츠를 즐길 수가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 밖에도 Across the Line이라는 가상현실 영화나 아니면 UBGC라는 가상현실 경험을 공유하는 서비스, 또 서브팩 M2라는 소리에 반응해서 가상현실 몰입감 노력도 높여주는 그런 웨어러블 액세서리도 선을 보였습니다. 예, 이 가상현실 장면 잠깐 보고 있었는데 넋놓고 보고 있었어요.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예, 이 렌즈를 끼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가상현실 그렇죠. 같고요. 로봇 분야는 어땠습니까? 인간을 꼭 닮은 로봇이 등장해서 좀 사람들 그래요? 많이 놀라게 했습니다. 일본의 로봇 과학자 이시구로 히로시 교수가 선보인 이 로봇은 본명은 이구로노이드고요. 보통 이런 로봇을 제미노이드, 쌍둥이라는 의미에서 제미노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사람을 굉장히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1화로 사람과 대화도 가능합니다. 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로봇을 개발한 이시구로 교수와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죠?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것이 그 로봇입니다. 사람이 아, 아니라. 그래요? 예. 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 팀에서 만든 그 제미노이드 F라는 여성용 로봇 같은 경우엔 일본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사실 이 로봇이 지금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2006년에 처음 발표된 로봇을 개량한 것입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아니란 것을 모르고 봤다가 로봇이란 것을 알고 좀 많이 무서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또 다른 형태의 제미노이드인 소피아도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 처음 선을 보였습니다. 아직은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알파 프로토타입인 관계로 좀 매우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머리카락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또 사람과 대화하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편이지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많이 모자라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이고요. 굉장히 섬세한 사람을 닮은 표정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지 기대가 되는 제미노이드 2세대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밖에 또 다른 것들, 주목하고 또 흥미로운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역시 여러 스타트업들이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을 보였습니다. 네. 먼저 푸드테크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 것이 특징이었고요. 미국 은행 캐피탈 원 같은 경우는 아마존 에코를 이용해서 목소리로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스스로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드론 형태의 카메라인 릴리 카메라, 또 이번에 그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인터랙티브 이노베이션 어워드 최우수상을 수상한 히어 액티브 리스닝 시스템 같은 경우도, 또 라이브 스트리밍의 적당한 정사각형 영상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네. 이번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서는 산업 사이의 경계가 많이 무너지고요. 네. 가상현실과 로봇이 굉장히 인상적인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 이번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2016 행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